이번 여행지는 도시의 기원이 시작된 거대한 고대 문명의 도시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로마까지는 대한항공 직항으로 13시간 남짓 걸리는데 장거리 비행을 감수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어요.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고 나서 테르미니역 근처 호텔로 이동했어요.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오나르도 익스프레스로 우리나라 공항철도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공항에서 테르미니역까지 직행으로 연결되며 운행이 자주 있어 일정 관리에 매우 유리하답니다. 두 번째는 공항버스로 테르미니역까지 가장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러시아어에는 교통정체가 심하고 때때로 수화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택시로 짐을 싣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가장 요금이 비싸서 일행과 짐이 많은 경우에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7에서 8시간 차이가 나서 시차 적응이 쉽지는 않지만 로마는 구경할 곳이 워낙 많아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조식을 챙겨 먹고 관광에 나섭니다.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뭐니뭐니 해도 콜로세움이죠. 테르미니 전철역에서 블루 노선인 B라인을 타고 불과 2정거장 거리인 콜로세오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콜로세움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의 상징인 거대한 건축물로 전쟁 포로인 검투사와 맹수의 전투 경기가 벌어진 원형 경기장입니다. 저는 사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 그리고 팔라티노 언덕 입장권인 콜로세움 통합권을 예매해 두었답니다. 고대 검투사가 된 기분으로 콜로세움 곳곳을 둘러보며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고대 도시 교역망의 중심지였던 포로 로마노와 약 3000년 전 로마 건국 신화가 깃든 팔라티노 언덕을 같이 볼 수 있어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답니다. 콜로세움을 나와 포로 로마노로 이동을 합니다. 같이 온 일행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는 그냥 둘러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현재는 보안 검색을 거쳐야만 입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폐허로 보이지만 고대 로마 시민들의 생활 중심지로 생활에 많은 것들이 모여있던 곳이랍니다. 팔라티노 언덕은 로마의 7언덕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로물루스가 로마를 세웠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팔라티노 언덕까지 둘러본 후 바로 근처의 베네치아 광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1870년 이탈리아 통일의 엄적을 세운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기념관이 있는데 조국의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를 찾아가는 또 다른 이유는 이곳에 정말 전망 좋은 루프탑 카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신 에스프레소의 맛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질 않네요. 조국의 재단 관람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이네요. 미리 예약해둔 식당인 루시아노 큐시나 이탈리아나를 방문했습니다. 이 식당은 파니보틀과 흑백 요리사 우승자인 나폴리 마피아가 함께 방문을 했던 로마의 진짜 맛집이랍니다. 카르보나라의 왕으로 불리는 루치아노 모노실리오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전통적인 로마 요리법을 완벽하게 구현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터치를 더해 카르보나라와 카치오 에 페페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2018년에 가게를 오픈한 이후 꾸준히 미슐랭 가이드에 추천되고 있으며 전세계 미식가들이 찾는 로마의 대표 맛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음식과 음료, 그리고 디저트를 주문해서 맛보았는데 이탈리아 음식은 나중에 별도로 소개해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려요.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한 후 식당 인근에 있는 나보나 광장을 지나 판테온으로 향합니다. 나보나 광장은 옛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경기장이 있던 곳에 조성된 광장인데 넓은 광장을 따라 3개의 바로크 풍등수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스어로 모든 신에게 바친 신전이란 뜻을 지닌 판테온은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의 측근인 아그리파에 의해 처음 건설됐습니다. 서기 80년에 큰 불이나 손상되었지만 12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재건되어 1900년의 세월이 무색하도록 잘 보존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판테온은 정면에서 보면 사각 형태지만 내부로 들어서면 원통형의 거대한 빈 공간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둥과 창문도 없이 천장에 뻥 뚫린 9m의 구멍만 있는데 태양을 상징하는 이 구멍은 판테온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광원이자 제사를 지낼 때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도와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 3대 거장으로 손꼽히는 라파엘로가 죽기 전에 판테온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하여 그의 유해가 이곳에 안치되어 있는데 라파엘로의 무덤 앞에서 소원을 빌면 행운과 영감이 찾아온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람객들이 그의 무덤에 동전을 놓거나 헌화를 한 후 소원을 빌고 간답니다. 트레비 분수는 콜로세움과 더불어 로마 여행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하이라이트 장소랍니다. 트레비 분수는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한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로마에서 가장 멋진 분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트레비 분수 앞에선 수많은 여행자들이 어깨너머로 동전을 던지며 행운을 비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분수를 등진 채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너머로 동전을 던지면 로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온 일행이 예전에 로마에 왔을 때 트레비 분수에서 이렇게 동전을 던졌었다고 하는데 이곳에 다시 오게 된 걸 보면 재미있는 속설이긴 하네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소인 스페인 광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스페인도 아닌 이탈리아에서 스페인 광장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과거 교황청의 스페인 대사관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광장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로마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53년에 제작한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주연한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여주인공 오드리 헵번이 젤라또를 사 먹으며 데이트하던 장소로 유명해져 그 후 전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랍니다. 하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인근에서 젤라또 가게를 찾아볼 수 없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쉴 새 없이 바닥에 떨어지는 음식물로 인한 건물의 부식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금지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광장 구경을 마치고 나서 인근에 있는 스파냐 전철역에서 전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의 걷기 어플을 확인해보니 어머나 무려 3만 보를 넘게 걸었네요. 로마 도심의 역사지구 내 주요 관광명소들은 이동거리가 짧아서 대부분 도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편한 신발은 정말 필수랍니다. 행복한 이탈리아 로마 여행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